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아닙니까? 면서 시공사인 포스코 ENC에서 사망사고가 4번째 발생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손해사정 관점에서 사용자의 법적 책임과 보상 기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시공사인 포스코의 법률상 책임입니다. 크게는 형사책임과 민법상 손해배상 책임으로 구분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형사책임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두 번째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그 다음에 형법상 업무상 과실치사상죄 적용 여부가 해당이 됩니다. 원청사 위반 여부 항목 판단 기준입니다. 첫 번째 안전관리체계 미흡 여부입니다. 두 번째 지하 18m 작업 환경의 점검 소홀 여부입니다. 세 번째 근로자에 대한 안전장비 제공 미흡에 관련됩니다. 네 번째 사고 당일 공사 재개 과정의 문제입니다. 재해자의 과실 범위 판단 기준입니다. 첫 번째 작업 절차 준수 여부입니다. 두 번째 안전교육 이수 여부입니다. 세 번째 작업 환경의 제한 여부입니다. 산재 보상 관점에서는 무과실 원칙에 의하여 손해를 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민사상 손해배상 기준은 과실 책임을 반영하여 산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과실 또한 매우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이 기관에서 수사 중에 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중대재해처벌법 등 적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유족의 관점의 입장에서는 회사에 대한 형사적 책임 여부를 반드시 물어야 하는 사건입니다.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업무상 재해사고의 손해배상 기준입니다. 첫 번째 요양급여입니다. 사고로 발생되는 치료비로 가장 기본적인 보상에 해당되겠습니다. 치료 중 사망하였다 하더라도 치료에 발생한 간병비도 포함이 됩니다. 두 번째 휴업급여입니다. 장기간 치료를 받았을 경우에 평균급여의 70% 수준의 급여를 지급합니다. 세 번째 유족급여입니다. 생계를 의존하던 배우자, 자녀, 부모 등에게 지급합니다. 산재 유족급여는 유족보상연금과 유족보상 일시금으로 구분됩니다. 유족보상연금 수급권자가 있다면 연금 수급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장례비입니다. 장례에 실제 소요되는 비용 중에서 보사도 1위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재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절차를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산재보험에 보상금 청구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근제보험 청구가 가능합니다. 세 번째 사용자에게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또는 소송 대비가 가능합니다. 보험금 처리 순서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고가 발생했으면 우선적으로 산재보험을 먼저 청구합니다. 두 번째 근제보험을 청구합니다. 세 번째 사용자 측과 민사 합의를 하거나 또는 소송 제기를 합니다. 그 사이에 민사와는 형사 합의를 진행해야 합니다. 저희 베스트 손해사정에서는 각 영역에 역량 있으신 법률 전문가와 의료 전문가들과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고객님의 손해배상 회복을 위해서 고객님과 협의하여 최선의 무료의 네트워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절대 회사 측의 요구대로 해줘서는 안 됩니다. 산재 처리를 우선적으로 보상을 받아야 합니다. 이후 회사 측을 상대로 산재 처리할 때 지급받지 못한 치료비 중 비급여 부분과 산재에서 인정되지 않은 사망 위자료 등의 산재 초과 손해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액 산출은 민사상 손해배상 산식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근제보험, 단체보험의 특성을 비교 설명드리겠습니다. 근제보험과 단체보험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근제보험, 업무 중 발생한 사고에 해당됩니다. 의무 가입 대상은 아닙니다. 청구는 보험사에 진행합니다. 보상 기준은 산재 초과분에 대해서 산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상 업종은 통상적으로 건설업 현장직에서 가입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차이점은 근제보험은 산재보험과 달리 과실 책임을 적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단체보험, 과실과 무관합니다. 또한 업무 외 시간 내 사고 발생된 것도 전부 다 포함이 됩니다. 보험 청구하는 방법입니다. 첫 번째 사업주가 직접 보험회사로 사고 접수가 가능합니다. 두 번째 유족이 보험사에 청구합니다. 보통 회사 측에서 청구를 하고 있으나 일부 회사가 이를 지연 시에는 유족이 직접 보험사에 청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